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 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실손보험 1, 2세대 가입자분들 전환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1, 2세대 실손 유지할 수만 있다면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무적보험이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험구조 그대로라면 끝까지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1, 2세대 실손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금이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명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손을 유지하려면 보험을 더 넣는 전략이 아니라 보험 구조를 가볍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1, 2세대 실손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줄이고 실손의 약점은 정확하게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손이 있다면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약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입원 하루당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구조의 특약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이미 입원 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실손보험료가 오를수록 입원 일당 특약은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점점 더 떨어집니다. 현재 기준 입원 일당의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요. 40세 여성 직업급수 1급 20년 납 100세로 설계한 경우 질병 입원 일당 하루당 3만원 보험료는 25,239원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 하루당 3만원 보험료는 6,102원입니다. 상해 질병 입원 일당 보험료가 3만 원이 넘는다면 가파르게 오르는 실손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입원 시 의료비 100%를 보장하는 1세대 실손이 있다면 이런 특약부터 점검 대상에 올려야 합니다. 자, 다음은 수술비 특약이 여러 개로 나뉘어 가입된 구조입니다. 질병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18종 수술비 등 수술비의 종류만 여러 개로 중복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1, 2세대 실손은 수술과 관련된 의료비도 비교적 넓은 범위로 보장합니다. 물론 요즘처럼 통원치료가 많은 시기에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 시 지급되는 정액형 수술비는 똑소리보험에서 여러 번 추천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실손을 유지하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수술비를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수술비가 과도하게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정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다음은 암 입원 일당과 암 수술비 특약입니다. 암 입원 일당 3일 이상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은 한도로 가입된 경우가 있는데 요즘 암 치료는 과거처럼 장기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통원으로 중입자 치료나 표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된다면 입원 일수나 수술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특약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손 유지 전략 관점에서는 이 역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많이 보이는 구조가 소액 특약이 여러 개 겹겹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 경미한 상해 관련 특약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이 특약들이 쌓이고 쌓이면 매달 고정적인 보험료 부담이 됩니다. 실손 보험료가 오를 때 이런 특약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으면 결국 실손 보험을 포기하는 상황이 옵니다. 실손을 살리기 위해서는 겉에 이렇게 붙어있는 특약부터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실손 보험만 남기면 과연 모든 위험이 충분히 대비가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실손 보험에도 분명한 약점이 존재합니다. 1, 2세대 실손의 가장 취약한 구간은 통원 치료에서 발생하는 고액 치료 비용입니다. 만약 암 치료가 입원 없이 통원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1, 2세대 실손보험 통원 한도인 2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무적이라고 느꼈던 1, 2세대 실손은 통원 치료 시 공제 구조와 보장 한도로 인해서 고액 치료비 전부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즉 1, 2세대 실손은 입원 치료에는 강하지만 고액의 통원 치료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즘 많은 분들이 치료비 보험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시점에서는 오랜 시간 반복적인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암치료비 보험은 암 진단 이후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등 주요 치료를 받을 경우 가입 금액 기준으로 치료비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암치료비 보험은 재발이나 전이암까지 보장되고 입원이든 통원이든 치료 방식에 따라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2세대 실손을 유지하려면 불필요한 특약을 줄여야 한다더니 오히려 암치료비 보험을 늘리자는 거냐고 반문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고 그 보험료로 암치료비처럼 실손의 약점을 채워야 1, 2세대 실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험료 총액은 유지하면서 보장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구조조정 전략입니다. 1, 2세대 실손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보험 구조가 정리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겹치는 보장은 빼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그것이 진짜 보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1, 2세대 실손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보험을 실손 중심으로 한번 구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세대 실손 출시가 본격화되면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손보험을 많이 연구하고 구독자님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똑소리 보험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위에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